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에 대해 미국 비자와 입국을 거부하고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원천 봉쇄에 나섰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는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원정 출산과 외국 공간, 적성국 출신들로 좁혀 비자와 입국을 막고 미국 시민권 부여를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에 성공하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원정 출산, 외국 공간, 적성국 출신들에 대한 미국 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People are building businesses around it. From wealthy people are building businesses around birthright citizenship. That'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work. It's a disgrace. They're buying their way in, and we're not going to let it happe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원정 출산 등을 금지하는 두 가지 대통령 행정명령의 서명에 발효시켰습니다. 첫째, 원정 출산을 원천 봉쇄하게 됩니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명령에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미국을 속이고 입국한 어머니들의 원정 출산 시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행정명령에서는 국무부가 원정 출산으로 의심되면 미국 비자를 기각하고 국토안보부는 미국 입국을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에 있는 외국 공관에 근무하는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들은 물론 공관의 외국 태생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 자녀가 미국서 태어나도 미국 시민권을 금지하게 됩니다. 셋째,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범죄 조직이나 카르텔을 포함하는 적성국 출신들에 대해서도 미국 시민권 취득 시도를 봉쇄하게 됩니다. 넷째, 연방의회에 계류된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 영토인 괌과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태어나는 원정 출산 등에 대해서도 미국 시민권 자동 부여를 금지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에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자녀들이 2만 6천 명 안팎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자녀들은 한 해에 25만 명씩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가 위헌 판결을 받아 시행이 막혔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정 출산, 외국 공간, 적성국 출신 등에 대한 미국 시민권 취득부터 원천 봉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새로운 대통령 행정명령을 시행하더라도 법적 투쟁을 벌여야 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들을 동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에서 마샤 블랙벤 상원의원이 밴 퍼스트 투어리즘 액트를 재발의했고 존 카닌 상원의원이 백오프 액트를 상정했습니다. 이민법의 대가 중 한 명으로 꼽혀온 존 카닌 상원의원의 법안은 외국 사기범들에 의한 미국 시민권 취득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을 백오프라는 약자로 이름 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을 겨냥한 출산 여행에 참여한 임산부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고 관련 사업자들을 형사범죄로 강력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앤디 오글레스 하원의원이 연방 대법원 판결에 맞춰 앵커스 어웨이 액트를 재발의했습니다. 버지니아 출신의 위원장급 중진인 모건 그리피스 하원의원은 7월에 괌과 사이판 등 미국령 영토에서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자동 시민권 부여를 막자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리피스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괌과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의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직접 입금과 송금 등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거래 단속에 본격 돌입했다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공표했습니다. 연방재무부 등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8월 17일까지 고객들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11월 16일까지는 불법 체류자 등 거래를 차단한 고객들을 특정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데빗 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며 직접 입금과 송금하는 등 미국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하므로 미국을 스스로 떠나도록 만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이 구체적인 일정표가 제시되며 시행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애리조나에서 열린 모임에서 은행장들에게 각 금융기관들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범죄 조직, 카르텔과 마찬가지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페이롤 봉급 체계, 불법 자금 조달, 기타 금융 사기 등에서 포착되는 범죄 조직들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금융기관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며 직접 불법 체류자들을 파악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입출금 등을 차단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파악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원칙과 위험 요인을 포착해내고 의심스런 금융거래는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과 관행을 내세워 스스로 불법 체류자들과 범죄 조직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는 불법 채용, 취업 브로커, 셀 컴퍼니, 페이롤 텍스 탈세, 신분 도용 등 범죄 행위를 위한 금융거래를 중점 포착해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금융당국의 지침 등을 통해 각 금융기관들에게 언제까지 무엇을 시행해야 할지 일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정표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까지 각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8월 17일까지 각 금융기관들은 불법 체류자나 범죄 조직, 카르텔 등이 고객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실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11월 16일까지 실사 결과를 정밀 분석해 위험한 불법 체류자, 범죄 조직, 카르텔 등의 계좌나 금융 서비스 이용 등을 특정해 조치해야 합니다. 이로 미루어 올 연말부터 불법 체류자들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다이렉트 입금 서비스 등을 전면 폐쇄하는 금융기관들의 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부 카리브해 국가 출신 중 영주권 또는 이민 비자 신청자 중에 공적 부조를 이용할 것으로 판정되면 10만 달러 내지 25만 달러까지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강화된 퍼블릭 차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영주권 또는 이민 비자 기각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10만 달러 이상의 보증금을 걸어야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미국에 이민 오려는 외국인들에게 미국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10만 달러 이상의 보증금으로 입증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국무부는 8월 4일부터 도미니카 공화국 등 카리브해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신청자들 가운데 일부에게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까지의 본드, 즉 보증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시범 프로그램은 국토안보부와 공동 시행하는 것이며 카리브해 국가들에서 처음 적용하고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미국 이민 수속을 진행해 승인받아 미국에 오기 위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들이 미국에서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정하고 기각 대상으로 분류되면 보증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속하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이민 서비스국 심사관들이 퍼블릭 차지를 이용할 우려가 있어 기각 대상으로 판정하면 같은 액수의 본드, 보증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영주권, 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 일괄적으로 10만 달러 이상의 본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돼 기각 대상으로 분류되면 보증금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요구액은 6자리로 10만 달러 내지 25만 달러까지인데 영주권을 신청하는 가족 수와 경제 능력 등을 고려해 미국 영사 또는 이민 심사관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신청자들이 이용하면 그린카드 등의 기각 요소로 적용할 퍼블릭 차지 대상으로 SSI, 탄프와 같은 현금 보조는 물론이고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푸스탬프 식료품 보조, 섹션 8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렌트비 보조 등으로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퍼블릭 차지 규정이 9월부터 발효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돼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기각 대상으로 분류되는 이민 신청자들에게 10만 달러 내지 25만 달러나 되는
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신청 시부터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며 결코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주에 기대지 않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은행 잔고 등으로 미리 입증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에서 현역 미군들의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들 51명이 구금된 것으로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군들의 직계가족들은 이민 신분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단속에 걸려 구금되고 일부는 추방된 것으로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을 위해 복무하고 전쟁에까지 참전하고 있는 현역 미군들 가운데 외국 태생 배우자와 부모들이 잇따라 구금되고 심지어 추방까지 당하고 있다고 AP통신이 폭로했습니다. AP통신은 법원 기록을 정밀 조사 분석한 결과 트럼프 이기 행정부 출범 이래 현역 미군들의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들이 51명이나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8명은 아직도 구금 중이고 최소 6명은 출신국으로 추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민 수속 중인 배우자나 부모들이 이민 당국에 구금된 사실을 알게 된 현역 미군들은 패닉에 빠져 분노를 표시할 틈도 없이 자녀 돌보기 등을 위해 휴가를 내고 있다고 AP통신은 밝혔습니다. 텍사스 포트 블리스에서 복무 중인 한 육군 하사는 7월 어느 날 월마트에 갔던 부인이 6살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민 당국에 연행돼 구금됐다는 사실을 듣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언론 보도와 당사자의 호소로 문제가 되자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개입해 이 부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육군 항공기술직으로 10년 이상 복무해온 한 육군 상사는 브라질 출신 부인이 7월 초 비자 변경을 위해 이민 서비스국에 출두했다가 체포돼 구금당하는 황당한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육군 상사는 부인의 석방을 청원하는 한편 즉각 행정휴가를 내고 부인 대신 자녀 돌보기에 나섰습니다. 해외 배치가 임박했던 한 여군은 남편이 구금되는 바람에 배치 연기를 신청한 후에 자녀 돌보기에 전념하다가 연방 법원의 명령으로 남편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한 공군기술부사관은 합법 신분으로 전환하는 이민 수속 중인 아버지가 이민 서비스국에 예약된 일시와 장소에 맞춰 출두했다가 연행됐다는 소식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여군은 백방으로 수소문해 아버지가 미주리주 이민 서비스국에서 연행돼 텍사스 아이스 이민 구치 시설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소재지를 밝혀내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체포된 지 2주일 만에 이미 출신국인 멕시코로 추방된 후였다고 이 여군은 단식했습니다. 이민당국은 AP통신의 질문에 구금됐거나 추방된 미군 가족들 가운데 7명은 추방됐다가 다시 미국에 재입국한 것으로 나타났고 8명은 추방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명은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외국 태생 영주권자 미군들에 대해 신속하게 귀화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초 군사훈련 도중에 귀화 시민권자가 되는 현역 미군들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들이 비록 체류 신분을 잃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이기 행정부는 수십 년 동안의 관행을 깨고 이민 신분 조정을 수속 중인 미군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민법 위반으로 연행해 구금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과 자격 미달 이민자들의 웰페어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수혜자 정보를 요구하자 민주당 주정부들 24개 주가 집단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안 된 이민자들의 웰페어 혜택을 전면 차단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주정부들은 위법과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법적 투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비롯한 핵심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주당 주정부들이 반대하며 법적 투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그리고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을 포함하는 24개 주 법무부는 합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웰페어 정보 요구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24개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 현금 지원인 TANF 프로그램 수혜자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자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라며 연방법원이 제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6월 각 주에 보낸 통보에서 웰페어 프로그램 중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TANF 수혜자들의 세부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TANF 프로그램은 SSI와 함께 극빈층에게 현금으로 일시 보조해주고 있는 웰페어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TANF 프로그램으로 현재 1년에 200만 명에게 165억 달러를 현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웰페어 개혁법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거주민들 중에서도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에는 SSI와 TANF 등 현금 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 18일부터는 외국인들이 받아서는 안 되는 퍼블릭 차지의 2가지 현금 보조뿐만 아니라 비현금 보조인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렌트 보조를 받을 경우에도 영주권을 기각하게 될 것으로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TANF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체류자들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안 된 그린카드 소지자들도 단속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이민 단속을 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소송을 제기해 법적 투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민주당 주정부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에 이어 이번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요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를 놓고 벌인 집단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6월 말 연방 대법원에서 6대3으로 패소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를 6월에 4만 3천 명에서 7월에는 4만 6천 명으로 증가시켜 매달 체포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CBS 뉴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용한 체포 작전을 실시하는 동시에 국내선 공항과 이민 체크인 사무소, 이민 커뮤니티 등지로 단속 지역을 확대해 미입국자들이나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중점 체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둘째인 올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대폭 바뀌어서도 매달 신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체포와 구금에서 6월 한 달 4만 3천 명을 기록한 데 이어 7월에는 4만 6천 명으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고 이 방송이 전했습니다. 6월에 4만 3천 명이나 체포해 구금한 것은 올 들어 5월까지보다 한 달에 1만 명 이상 급증시킨 겁니다. 7월에 4만 6천 명으로 신기록을 갈아치워 앞으로도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1월 말 미네소타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총격 사망한 사태를 계기로 이민 단속 방식을 대폭 바꿨습니다. 떠들썩하게 대도시들의 길거리에서 무차별 급습하던 방식을 중지하고 2월부터는 조용한 표적 단속을 단행해 왔습니다. 올 1월 체포되고 구금된 불법 체류자들이 3만 9,700명이었다가 이민 단속 방식의 변화로 올 2월부터 올 5월까지는 3만 명대 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에서 하루에 2,000명씩 체포하라는 사실상의 체포 쿼터가 나온 후에는 6월부터 급증한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아이스의 체포 장수와 방식이 크게 바뀌었는데 체포 구금자들이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최근 들어 공항 검색을 맡고 있는 TSA 교통안전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미리 불법 체류자 정보를 보낸 다음에 탑승자 명단과 대조해 다시 통보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는 TSA의 통보를 받고 공항 체크인 카운터나 탑승 게이트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대거 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경찰과 보안관, 고속도로 순찰대 등 사법당국과 맺은 287G 합의에 따라 교통단속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례적으로 이민 체크를 하러 오피스를 방문하는 불법 체류자들도 지역 이민 사무실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채용한 ICU원 12,000명을 주요 도시들의 이민 커뮤니티에 배치해 타겟으로 지정된 불법 체류자들을 집중 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라티노들이 대부분인 미리 국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서 합법 비자로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확대해 한인들도 대거 타겟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2,700억 달러가 투입돼 납세자 1인당 2,400달러씩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정책연구소가 계산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을 복지에 투입했다면 푸드스탬프를 2년 반 동안 1억 명 이상에게, 메디케이드는 1,200만 명, 공공주택은 970만 가구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한정된 복지 혜택을 오롯이 미국 시민권자들과 합법적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미 경제정책연구소의 새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출범 이래 현재까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투입된 예산은 2,689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례 예산을 2배로 급증시켰고 BBB법에 따라 4년간 1,700억 달러를 별도로 확보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2기 임기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700억 달러의 이민 단속 예산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이민 단속 예산 2,700억 달러를 사용해 미국민 납세자 1인당 2,358달러씩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정책연구소는 계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년 반 동안 불법 체류자 95만 명을 추방하고 220만 명은 스스로 떠나도록 해 320만 명을 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6월과 7월 매달 불법 체류자 체포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포돼 구금된 불법 체류자들은 6월 한 달 4만 3천 명에서 7월에는 4만 6천 명으로 더 늘어났고 8월 초까지 합하면 5만 1천 명까지 신기록을 세운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돈이 많이 드는 불법 체류자 체포와 강제 추방보다 효과적인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더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1명을 체포해 구금하고 있다가 강제 추방하는 데에는 18,200달러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면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신고하고 미국을 떠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무료 항공권과 출국 보너스로 평균 2,600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제 추방보다는 자기 추방 시 1인당 최소 5,100달러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책연구소는 이민 단속 예산을 복지에 투입할 경우 푸드스탬프의 경우 트럼프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1억 1,800만 명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지원에 투입할 경우 1,200만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원할 경우에는 970만 가구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최근 종료되고 있는 TPS 임시보호신분자들에게 선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가 마가 강경파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멀린 장관은 즉각 TPS 임시보호신분이 종료되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으나 마가 강경파들 사이 여전히 초대형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지휘해야 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두 번째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3월 말 취임한 마크 웨인 멀린 장관이 불과 4개월여 만에 경질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주말 오클라호마에서 열린 전국 주지사 협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재민들에게 주로 부여해온 TPS 임시보호 신분이 종료되더라도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전환해 합법적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시사했다가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각 주지사들에게 미국은 미국인 우선이지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노동력이 부족한 곳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을 이용할 합법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출신 60만 명에 이어 하이티 출신 33만 명 등 130만 명이나 TPS에 잇따른 종료로 미국을 떠나라는 출국령을 받고 있으나 다른 비자나 영주권으로 전환하면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에 마가 강경파들은 멀린 장관이 TPS 임시보호 신분이 종료된 외국인들이 미국에 남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것처럼 시사한 것이라며 이는 불법 체류자 사면이라고 집중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수 강경파로 한때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시기에 멀린 장관은 분명 시기와 직책 등에서 틀린 인물이라고 경지를 주장했습니다.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SNS를 통해 불법 체류자 사면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TPS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임시이기 때문에 종료되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자신의 발언을 오해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멀린 장관의 인터뷰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는 등 취임 4개월여 만에 장관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마크 웬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발언으로 불과 4개월여 만에 경질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백악관과의 엇박자가 쌓이면 전격 경질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멀린 장관은 7월에 발생한 2건의 이민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아이스의 교통단속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가 하루도 안 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일축된 바 있어 엇박을 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적어도 멀린 장관이 시사한 교통단속 중지나 TPS 종료자들에 대한 선처 방안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장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경한 이민 단속에 앞장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중소기업을 위주로 300만 회원을 두고 있는 미 상공회의소가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력 부족에 빠지고 있는 업종부터 외국인들의 합법적 취업의 길을 열어달라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중간 선거를 앞둔 연방의회에 농장과 건설업, 식당, 호텔 등 이른바 3D 업종에서 인력 부족을 겪기 시작한 만큼 외국 근로자들이 합법으로 취업해 이를 채울 수 있도록 이민 개혁 법안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업체 300만 회원을 두고 있는 미 상공회의소가 11월 중간선거에 맞춰 새로운 이민개혁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불법 취업자 구제보다는 이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워줄 외국인들의 합법 취업길을 열어달라는 요구입니다. 미 상공회에서는 6월에 American Alliance for Workforce and Border Security라는 연합체를 결성하고 새로운 이민개혁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미 상공회에서는 우선 연방의회 소환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업종부터 이들의 빈자리를 채울 외국인들의 합법 취업길을 조속히 열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상공회에서는 농장과 건설 현장, 식당과 호텔,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해지는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3D 업종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일터 단속이 전개되면서 불법 취업자들이 체포되거나 스스로 잠적하는 바람에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구하기도 매우 어려워 인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상공회에서는 이들 업종에서 대다수 고용주들이 비어있는 일자리를 채우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공회에서는 특히 연방의회가 인력 부족을 서둘러 해소해 주지 않으면 공급난과 국내 투자 동결, 경제성장 제자리 등으로 연쇄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상공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을 감안한 듯 불법 취업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들을 대체할 외국인들의 합법 취업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상공회에서는 특히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정책에 찬사를 보내며 지속되도록 지지하고 불법 채용을 막을 수 있는 온라인 고용증명 시스템인 E-Verify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 적극 지지하지는 못하겠지만 농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3D 업종에서는 합법 취업 비자를 많이 발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입법에도 강력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